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아내가 혼자 삼켜온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그 순간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이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고급스러운 아파트 안방 침실. 한쪽만 비어있는 더블 침대. 70대 남성 이정수가 눈을 뜨고 옆자리를 본다. 베개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40년이었지. 매일 밤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사라진다는 건. 정수가 아내 박선영과 함께 찍은 오래된 가족사진을 꺼내보지만 선영의 얼굴만 희미하게 빛발에 있다. 현관 신발장은 선영의 신발만 사라진 채 텅 비어 있다. 정수가 홀로 앉은 식탁, 의자 하나가 덜컹거린다. 남 버려진 게 아니야. 그냥 잠시 홀로 남겨진 것뿐이지. 낡고 투박한 캠핑카 한 대가 끝없이 펼쳐진 푸른 고속도로를 달린다. 운전석에는 정수가 보인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다. 70세, 40년 결혼 생활 끝에 아내는 떠났다. 그는 남은 삶을 걸고 도피를 시작했다. 고급 아파트, 넓은 거실. 정수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뉴스 화면을 본다. TV 소리가 거실의 고요함을 더욱 강조한다. 선영이 집을 떠난 지 3개월.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3개월 전 주방 식탁. 정수가 신문을 보고 있고 선영이 커피를 내려주고 있다. 나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정수 씨.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 있어? 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난 40년 동안 저는 당신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박선영으로 살고 싶어요. 박선영이 따로 있나? 다 같이 사는 거지. 선영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선영은 손을 뺀다. 그 말이 저를 더 힘들게 해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한다. 잘 지내세요. 정수가 식탁에 홀로 앉아 있다. 앞에 놓인 반찬은 3가지.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밑반찬들이다. 잃어버린 자신이라니.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밥맛이 없다. 정수가 선영의 옷장 문을 열어본다. 옷들은 그대로 걸려있지만 가장 자주 입던 몇 벌의 옷만 없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빈자리에서 나는 냄새가 이렇게 차가울 줄이야. 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건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어머니는요? 억지로 밝은 척하며 그럼 잘 지내지. 내 엄마는 친구들하고 여행 갔어. 제주도. 며칠 더 있다 온다고 하네. 약간 의아한 듯이 그러세요. 요즘 두 분 사이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지금 무슨 거짓말을. 단지 내 노인정 앞. 정수와 동네 친구 김씨가 벤치에 앉아 있다. 요즘 형수님 통 안 보이시네. 손주들 보러 가셨나? 어색하게 웃으며 예. 좀 길게 가셨어. 워낙 활동적인 사람이라. 부럽네. 우리 집사람은 나 없으면 불안해서 밖에 못 나가는데. 근데 형님, 얼굴이 좀 수척해지신 것 같소? 아니야.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 속마음 온종일 TV 소리나 들으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 정수가 잠 못 이루고 거실을 서성인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고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허하다. 밤은 길었고 고요했고 나를 압도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나를 잃어버릴 것 같았다. 선영이 그랬던 것처럼. 정수가 부동산 중개인과 마주 앉아 서류에 서명한다. 단호하게 이 집은 이제 그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워낙 좋아서 바로 거래되긴 했지만 40년 사신 집인데 아쉽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 집에는 더 이상 제가 원하는 삶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은 제가 새로 지을 겁니다.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캠핑카 한 대 앞에서 고개를 끄덕인다. 캠핑카 옆면에 작은 글씨로 루비루비라고 쓰여 있다. 캠핑카 문을 열고 그래. 너로 정했다. 루비. 40년 묵은 짐짝을 싣고 나랑 같이 떠나보자. 정수가 캠핑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외롭지만 결연함이 비친다. 내가 집을 판 이유.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가 아니었다. 40년 동안 아내가 잃어버린 박선영이 무엇이었는지 나도 이제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40년 결혼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지금 좋아요를 누르시고 40년 결혼을 끝낸 70대 남자의 충격적인 여정을 함께 하세요. 이 여정 끝에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극적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다. 남해, 동해, 서해. 목적지 없는 여행은 도피에 가까웠다. 창밖의 풍경은 끊임없이 변했지만 내 안의 공허함은 그대로였다. 정수가 루비 안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햇반과 캔 김치를 먹는다. 좁은 공간이지만 아파트 거실보다 덜 외로워 보인다. 정수는 캠핑카 벽에 붙여놓은 선영의 작은 사진을 보며 당신은 왜 그랬을까? 나만 모르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 정수가 낡은 다이어리에 무언가를 끄적이다.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는다. 정수가 어설픈 솜씨로 빨래를 개고 있다.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내가 이렇게 먹고 자고 운전하고 살림을 해낸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국내의 황량한 폐광지나 간척지를 개조한 듯한 캠핑장. 노을이 붉게 지고 있다. 정수가 캠핑 의자에 앉아 홀로 커피를 마신다. 고독이 익숙해질 때쯤 이상한 곳에 도착했다. 한국의 사막. 황야의 빛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유독 혼자 온 노년의 사람들이 많았다. 정수의 캠핑카 옆 아담한 캐러밴 하나가 서 있다. 그 앞에서 70대 여성 김명숙이 작은 불을 피우고 있다. 정수가 용기를 내어 저기 혹시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명숙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 그럼요. 혼자 오셨죠? 차 한잔 하세요. 정수와 명숙이 캠핑 의자에 앉아 불을 쬐고 있다. 저도 혼자예요. 남편은 5년 전에 갔고 아이들은 자기들 살기 바쁘고 심심해서 나왔더니 이젠 이게 생활이 됐네요. 저는 아내가 떠났습니다. 40년 살다가 명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40년의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 거죠. 잘하신 거예요. 각자의 길을 찾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전 버려진 것 같아서요. 버려진 게 아니라 이제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시간이에요. 이정수 씨, 노년이라고 해서 멈춘 게 아니잖아요. 미래의 이정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죠. 정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되어가는 시간. 정수가 명숙의 말을 되뇌며 다이어리에 무언가를 적는다. 되어가는 시간. 명숙 씨의 말은 망치 같았다. 나는 멈춘 과거에 살고 있는데 그녀는 70대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되어가는 시간이다. 이 말에 전율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인생 전환점을 공유해 주세요. 정수 씨가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 앞에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정수가 캠핑장 주변을 천천히 산책한다. 모래 위를 걷는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린다. 명숙 씨와 대화 후 나는 내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선영에게 썼던 편지는 이제 나 자신에게 쓰는 일기가 되었다. 정수가 다이어리에 글을 쓴다. 정수는 선영에게 당신이 떠난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당신은 40년 동안 나라는 집에 갇혀 있었지. 나도 당신의 빈자리에 갇혀 있었어. 하지만 이제 나도 문을 열고 나가야 할 때라는 걸 명숙 씨 덕분에 깨달았어. 명숙이 작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정수가 그 옆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둘은 편안한 침묵을 즐기는 듯 보였다. 정수 씨는 뭘 제일 좋아하셨어요? 젊었을 때? 저는 건축을 전공했어요. 설계도 그리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결국 회사만 다녔어요.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죠. RV가 움직이는 집인데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정수가 미소 지으며 70대 노인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군요. 꿈꾸는데 나이는 없어요. 제 그림처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붓이 가는 대로. 정수가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본다. 그의 눈빛이 흔들린다. 정수가 혼잣말로
40년 동안 이 거울에 비친 나는 누구였지? 정수가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맞춘다. 처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짓는다. 정수가 자신에게 그래. 이정수, 지금 여기 살아있네. 거울 속의 정수가 웃는 모습을 보인다. 캠프파이어 주변. 명숙과 정수, 그리고 다른 노년 캠퍼들이 모여 앉아 있다. 70대 남성 캠퍼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정수가 웃으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아내 없이는 밥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명숙은 정수를 바라보며 이정수 씨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 길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명숙 씨는 내게 길을 보여주었지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특히 내가 선영에게서 받은 마지막 편지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은 상상도 못했다. 명숙 씨와 정수 씨의 관계는 단순히 친구일까요? 아니면 70대의 새로운 사랑일까요? 정수 씨가 아내에게서 받은 충격적인 편지의 내용과 함께 이 관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정수가 루비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낸다. 선영의 글씨로 정수 씨가 집을 떠날 때 열어보세요. 라고 쓰여 있다. 집을 팔고 떠나기 직전 아들이 몰래 전해준 봉투. 그때는 읽을 용기가 없었다. 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다. 선영이 정수 씨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당신도 저처럼 집을 떠났기를 바라요. 저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 집을 떠난 거예요. 뭐? 날 위해? 당신은 40년 동안 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의 삶의 중심은 늘 가족, 그리고 저였죠. 하지만 정수 씨의 삶은 정수 씨 것이어야 해요. 저는 당신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떠나야 당신이 그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이정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영아, 당신이. 저도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의 빈자리가 아닌 나만의 공간에서 당신이 이 여행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길 기도해요. 그리고 명숙 씨가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녀는 당신의 오랜 첫사랑이잖아요. 20대 초반의 정수와 선영, 그리고 명숙 젊은 시절이 벤치에 앉아 있다. 정수야, 나 유학 갈 거야. 너는 한국에서 내 꿈을 이뤄. 명수가 난 너 없인 안 돼. 아니, 넌 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선영이는 너에게 좋은 아내가 될 거야. 나는 너의 길을 열어주러 온 사람이지 내 길을 막으러 온 사람이 아니야. 정수가 충격과 함께 눈물을 흘린다. 선영이 명숙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자신을 찾으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에 40년 전 내가 명숙이를 포기하고 선영이를 택했을 때 선영이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내 평생의 후회와 미련이 무엇이었는지. 정수가 명숙에게 편지를 보여준다. 선영이가 당신을 알고 있었더군요. 네. 선영이는 저에게 몇 년 전부터 연락을 했어요. 당신이 너무 불쌍하다고, 껍데기만 남아간다고. 당신이 집을 팔면 이 캠핑장으로 올 거라고 확신했대요. 제가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죠.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나를 세상 밖으로 밀어낸 거였군요. 40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정수와 명숙이 나란히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본다. 우리는 과거의 명숙과 정수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70대의 명숙과 정수예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되어가는 존재들이죠. 아내의 희생과 첫사랑의 재회, 이들의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이제 절정에 이릅니다. 정수 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완성하는지, 정수가 RV 루비를 리모델링하는 설계도를 그리는 모습, 명숙이 옆에서 웃으며 본다. 정수가 명숙과 함께 낯선 시골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활발하게 대화를 한다. 정수가 바닷가에서 젊은 캠퍼들에게 자신의 RV 설계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아내에게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70대의 새 직업 RV 리모델링 컨설턴트를 찾은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 사람이었다. 정수가 활기찬 모습으로 명숙에게 커피를 건넨다. 명숙 씨 말대로 정말 되어가고 있네요. 선영 씨에게 고마워해야죠. 그녀의 용기 있는 희생이 당신을 구했어요. 이젠 슬픔 대신 감사해요. 응원하고 싶어요. 어디에 있든 선영이도 박선영으로 잘 살아가기를. 정수가 잠자리에 들기 전 루비 내부 벽에 붙은 선영의 사진에 손을 댄다. 고마워, 선영아. 잘 지내. 박선영 선글라스를 낀 채 젊은 감각의 옷차림이 혼자서 활기차게 올레길을 걷고 있다. 그녀의 표정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인다. 선영도 정수 씨도 그리고 나도 40년 만에 각자의 길을 찾았어요. 이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서로에게 선물해 준 셈이죠. 루비가 힘차게 고속도로를 달린다. 운전석의 정수는 밝게 웃고 있다. 삶은 몇 살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가장 빠르게 되어가는 시간이다. 70세의 이정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을 완성하고 있다. 당신의 인생은 몇 살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수가 RV를 몰고 명숙과 함께 여행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정수의 손가락이 편지 위를 천천히 훑는다. 종이가 떨리고 그의 호흡도 미세하게 흔들린다. 당신이 내 옆에서 잠들던 얼굴을 매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멈춰 있구나. 내가 없어지면 다시 움직일까? 난 멈춘 게 아니었어. 난 그냥 같이 있고 싶었을 뿐인데. 정수 씨, 저는 40년 동안 후회한 적 없어요. 단 하루도. 하지만 이제 남은 삶은 박선영으로 살고 싶었어요. 당신도 이정수로 살아야 해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당신으로. 정수는 눈을 감고 선영아, 나도 늦게 알았어.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루비의 작은 테이블 위로 떨어진다.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길을 걷다가 마주친 사람으로 만나고 싶어요. 정수는 편지를 가만히 접어 가슴에 대고 잠시 눈을 감는다. 붉은 하늘. 정수가 루비 주위를 천천히 걷는다. 멀리 명숙이 붓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본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좀 힘들어 보여요. 정수는 솔직하게 아내에게서 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명숙은 의자를 끌어주며 앉아요. 이야기해요. 둘이 나란히 앉는다.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날날 다시 살게 하려고 떠난 거였답니다. 명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분도 멋진 분이네요. 정수는 눈을 떨구며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이해하는데 왜 이렇게 외롭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 전엔 누구나 외로워요. 하지만 정수 씨, 그 사람이 꼭 아내일 필요는 없어요. 정수는 명숙을 바라보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명숙은 미소 지으며 앞으로는 여러 사람을 만날 거예요.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 그중 하나가 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캠핑장의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친다. 은은한 조명 아래 정수가 다이어리를 펼친다. 그의 글씨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 선영아, 당신이 떠난 이유를 이해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 당신 없는 밥상을 받아들이는데 한 달, 낯선 여행을 사랑하게 되는데 20일. 그리고 오늘 나 자신을 찾는 시작점에 서 있다. 그는 펜을 멈추고 창밖 명숙의 캐러밴 불빛을 바라본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조금 생겼어. 명숙이 물을 길어오다가 루비 앞을 지나간다. 정수가 문을 열고 나온다. 정수가 조심스럽게 명숙 씨, 네. 내일 함께 근처 마을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조금 걸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명숙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럴 줄 알았어요.
같이 가요, 정수 씨. 정수는 살짝 고개를 숙인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선영 없는 표정이 담긴다. 나는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래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40년의 끝은 새로운 시작일까? 또 다른 이별의 서막일까? 정수 씨가 아내 선영과 다시 마주하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 재회를 다룹니다. 바닷가 외딴 마을, 갈매기 소리, 정수와 명숙이 천천히 걸어 내려온다. 여기 올 때마다 생각해요. 사람도 파도 같다고. 왔다가 떠나고 또 돌아오고. 정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떠나는 사람도 아니었고 돌아오는 사람도 아니었네요. 그냥 멈춰 있었죠.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둘은 잠시 바람소리만 들으며 멈춰선다. 오래된 한국 카페. 문이 삐걱 열리자 정수가 안을 들여다본다. 정수가 놀라며 선영? 카페 안쪽 창가 70대 초반의 지적이고 단정한 여성이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다. 박선영. 그녀가 고개를 든다. 정수를 본 표정은 놀람보다 오랜 기다림에 가까운 묘한 감정이다. 명숙은 상황을 눈치채고 제가 잠깐 밖에서 기다릴게요. 명숙은 조용히 카페 밖으로 나간다. 정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선영에게 다가간다. 선영은 잔잔하게 왔네요. 찾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 그냥 발이 이곳으로 데려왔어. 선영은 미소 지으며 당신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죠. 이유 없이도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편지 읽었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인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냥 말해줬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한다고 당신이 움직였을까요? 정수 씨는 내가 있을 것이 너무 당연했어요. 나는 사라지지 않는 사물처럼, 집의 일부처럼.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다. 정수 씨도 이제 보이죠?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가두고 살았는지. 그래. 당신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 선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선영이 굳게 마음을 먹고 정수 씨, 나 병원 다니고 있어요. 뭐라고? 나 큰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정수의 입술이 떨린다. 그걸 왜 혼자? 당신이 제 병을 책임처럼 짊어질까 봐요. 그럼 또다시 우리는 40년 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정수는 손을 꼭 쥔다. 그래도 옆자리에 있고 싶었어. 그 마음은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짐 대신 사람으로 만나고 싶었어요. 정수가 밖으로 나오고 명숙이 멀리서 그를 본다. 괜찮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잡을 거예요? 아니면 보내줄 거예요? 정수는 그 말을 곱씹는다. 잡고 싶어요. 하지만 그 방식은 이제 달라야겠죠. 정수가 다이어리를 펼친다. 선영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40년의 그늘에서 벗어나 서로의 얼굴을 다시 찾는 중이었다. 명숙 씨는 내게 용기를 주었고 선영은 내게 이유를 주었다. 이제 나는 누구의 남편도 아닌 누구의 보호자도 아닌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다시 만나고 다시 사랑할 것이다. 정수는 다이어리를 닫고 창밖을 본다.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와 명숙이 서 있는 모습이 겹쳐 보인다. 나는 이제 되어가는 중이다.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정수 씨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다시 찾고 싶은 잃어버린 나는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